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이 바로 기동원 증인에 대한 증인 저희가 질문들이 있고 질의가 있는데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허가하지 않은 자가 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지선 팀장이라는 이 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고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그 얘기들 들어보고 이제는 저희가 필요하면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소회의실에는 우리 여당 위원들이 주로 회의를 하고 또 대부분은 보좌 직원들이 허용된 분들만 이게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나 동행자는 대기실이 별도로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 올 엄두를 못 낼 텐데 이분은 이 동행인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는 계속 옆에 있었는데도 타 의원실의 보좌 직원으로 생각을 했지 이분이 외부인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분이 들어와서 거기에 너무나 태연하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그러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행정실 차원에서 출입에 대한 제한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조치,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기동원 증인에게 좀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원 증인? 네. 앞에 좀 나와 주시고요. 오늘 그 동행했다는 그분은 증인하고는 어떤 관계신가요? 네, 저희 회사 직원이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예전에 기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전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저쪽 소회의실이 기자분들이 대기하던 공간이었어 갖고 거기 대기를 해서 좀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을 지켜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그분이 기자셨던 적이 언제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략 한 3년 전 정도로 3년 전 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정도에 혹시 기자분들이 소회의실을 사용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삼선이에요. 9년째인데. 죄송합니다. 소회- 예. 제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에 기자였던 걸로 알고 16년? 있습니다. 네. 제가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었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아니, 복지인이 그랬대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실이 별도로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혼자, 그러면 다른 증인하고 참고인은 다 대기실에 있는데 자기 혼자 저기 앉아있고, 그걸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답니까? 일단 허락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한테는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강선우 원장님. 저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면 저기 소회의실에서 김매 간사님이랑 저도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본인이 즉각 이석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인 참고인에 대한 회의실 대기실에 대한 안내가 이미 이루어졌고 다른 증인 참고인들은 다 그 장소에 대기하는데 본인 혼자만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대화가 사적인 대화를 포함해서 공개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될 만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자리에 있고 그것을 단순히 과거 2016년에 본인의 기억에 따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뭐 한지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곧
증인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을 할 건데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리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대기실에 같이 있었을 때는 자리가 없어서 예,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임의로 갔었던 것 같고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듣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금 하시는 얘기도 다 위증죄가 나중에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명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분하고 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이곳에 있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이 들었다는 내용을 공유하거나 한 적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의에 관한 내용 말고는요? 다른 내용은 저도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한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거기 계시면 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입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메디스텝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고 있죠.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멸시, 폭력적 행위,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 그 중심에는 메디스텝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의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되었죠.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멸시, 폭력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인 기동훈 증인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 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동훈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동하신 분을 저희 소회의실로 모셨어요. 메디스태프는 원래 의사들이 의학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의학적인 견해를 나누는 긍정적으로 발전했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의료 공백 장기화 과정에서 혐오와 적대, 증오의 확산, 그런 플랫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자랑하죠. 우선 의사면허 번호를 입력하고 운영진이 인증을 해야 회원가입이 됩니다. 화면 캡처 역시 불가능하고 각 게시물에 대한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워터마크처럼 찍혀서 다른 카메라로 그 화면을 찍어도 어떤 회원이 화면을 찍었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죠. 게시글을 누가 찍어 언론에 제보했는지 전화번호가 다 찍히기 때문에 제보한 사람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특정되면 강제 탈퇴가 되죠. 또 게시물 작성 후 24시간 이후에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 조치해놨습니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작성자 정보가 삭제되는 시간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죠. 거기에 더해 플랫폼의 보안 부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까지 버젓이 올라옵니다.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 용인하고 있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하셨죠? 원래 목표가 이런 거였습니까? 저희 회사는 처음 시작할 yes, 때부터 no로만 답하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하면 됩니다. 네,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로 지금 발전했죠. 그런 의도와 달리 발전했죠. 마치 방 안에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면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방음 장치를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외부인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그런 거와 뭐가 다릅니까? 현재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의 태도를 보면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회의실에 본인이 대동한 사람을 들여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에서는 한 번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게 자랑일 수는 없죠.
오히려 당당하게 대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지난 11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원칙이 범죄 옹호입니까? 그럼 언론에 보도되어 큰 논란이 되었던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리스트,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답하세요. 이 부분은 수사 중이라 형사소송법에서 그렇죠. 대답할 얘기하실 수 없을 수가 것 같습니다. 없겠죠. 부끄럽습니다. 같은 의사로서요. 메디스텝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기동훈 증인은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고 우리 사회의 증오 확산에 열심히 기여했죠. 메디스텝은 회원 가입 시 의사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거쳐서 회원 가입이 됩니다. 기관 인증을 통해서 의사 면허의 진위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아세요? 보통 그런 기관 인증에서 의사 면허를 확인할 때는 목적이 보통 의료기관 또는 대출 업무 제공할 때지 이런 범죄 플랫폼에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제공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지금 메디스텝이라는 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적 괴롭힘,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고 그거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현정에서 복귀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의료진은 큰 압박감과 공포를 느끼고 심지어 확인되지도 않은 개인사와 허위사실까지 유포되는데 지금 메디스텝은 뭘 하고 있죠? 보안을 강화하고 있죠. 증인 메디스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 방임하는 것은 범죄 아닙니까? 맞냐 아니냐로만 답하세요. Yes or no. 네, 지금 범죄로 인식돼서 지금 경찰에서 법치 판결 수사 중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가 저희가 연락 와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겁니다. 제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제가 이걸 미리 몰랐을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메디스텝 글을 올린 사람들이 결코 대부분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동원 증인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화 생활의 발견 대사 중에서 아주 딱 맞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께 말씀드리나 합니다.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이거 잘 운영해야 됩니다. 여야의장 협의체 하려면 전공의 학생들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목소리를 음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양지에서 낼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렇게 제도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고 예. 이런 메디스텝 같은 곳이 방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행정 조치도 엄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잠깐만요. 네. 증인은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좌석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메디스태프의 대표하고 동원한 그 팀장이 저희 의원 소회의실에 네, 들어와서 네. 침입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여야 의원 모두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좀 더 이분이 그 당시에 녹취도 했는지 핸드폰 조사라든지 저는 모든 부분에 의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행정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한지아 의원님 마이크가 안 돼요. 행정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계시는 동안 굳이 기동원 증인이나 그 동반인이 댁으로 다시 복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백혜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저희 뭐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더라도 뭐 특별한 강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 기동인 증인이 증인으로 지금 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증인으로서 당시의 상황 와서부터 어떻게 해서 헤어지고 뭐 가고 이런 것들을요
좀 증인으로서 질문을 해서 우리가 증언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준비를 조금 하라고 하고요. 그동안은 기동훈 증인님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위증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 좀 해놓겠습니다. 아, 참. 예, 다른 분 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